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게임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뭔가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지시죠? 왜냐하면 보통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잖아요. 게임 중독, 폭력성의 증가, 사회성 결여,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랑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게임이 우리의 인지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아주 긍정적인 주장을 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 게임하는 뇌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요. 게임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까? 게임이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 게임은 사람을 정말 폭력적으로 만드나? 게임을 하고도 서울대에 갈 수 있나? 또 게임 중독이 실제로 심각하게 일어나는가? 이런 재밌는 주제들이에요.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이경민 교수님께서 게임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으로 인지 기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게임을 학습 향상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또 흥미롭게도 이미 저하된 인지 기능을 게임이 개선시킬 수도 있어서 치매 환자들의 인지 저하를 게임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주의력 결핍 장애, ADHD라고 하죠. 이런 청소년들 역시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주의력 결핍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책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게임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이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의 죄책감을 갖고 계신 분, 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혹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게임에 빠져서 게임 중독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방대한 연구 결과가 압축되어 있는 책이긴 한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짧게 요약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게임하는 뇌, 이경민 외 지음, 몽스북. 파트 1, 인지 기능. 알지만 이름은 모르는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파트 1의 주제는 비디오 게임이 우리의 머리를 좋게 한다입니다. 놀랍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뇌는 평소에 극히 일부를 사용하는데요. 이럴 때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잠든 것처럼 억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점수를 얻기 위해서 뇌가 집중하면 할수록 연관된 신경세포의 연결이 더 강한 자극을 받고 신경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숨은 적을 찾거나 갑작스러운 공격에 캐릭터를 피하게 할 때, 전략을 짤 때 우리의 뇌가 놀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굴러가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 뇌의 행동을 일으키는 신경망, 시냅스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도하거나 편향되지만 않는다면 게임은 평소에 쓰지 않던 신경세포의 연결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활성화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특정 영역에서의 연결 효율성이 강화될 때 다른 영역에서의 연결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신경 연결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면 다양한 활동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러면 아무리 인지 기능을 위한다지만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면 게임 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중독을 말할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도파민은 마약이나 흡연을 할 때 분비되고요. 인간이 느끼는 희열을 강화시키는데요. 그래서 보통 게임을 많이 하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게임 중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경민 교수님은 도파민의 분비량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도파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분비가 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이럴 때 도파민의 분비량이 30% 내지 5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정상 수준의 분비량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 게임을 할 때는 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와 대비해서 마약을 할 때 도파민이 어느 정도 분비되는가 하면 분비량이 1200%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비디오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게임이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는 말은 별로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게임의 효용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특정 게임이 인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비디오 게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인지 기능이 효율적으로 향상이 되지만 조금만 과하게 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고 시간 자원을 낭비하게 되거나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까지는 대체로 자기 통제 능력이나 기회비용 조절 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보호자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파트 2. 인지 회복. 게임이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 파트 2에서는 어떤 게임이 어떤 종류의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종류의 게임은 인지 능력 중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또 어떤 게임은 빠르게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향상시켜요. 또 다른 게임은 행동 억제력을 향상시킵니다. 최근 들어 게임으로 작업 기억을 높이는 연구라던가 또 추론 능력을 기른다던가 운동 능력을 기른다던가 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인지 능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게임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도 좋다는 뜻이죠. 다만 게임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익숙한 게임보다는 새로운 게임에 도전한다거나 게임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게임을 하는 시간과 그 빈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데 맞춰서 책에서는 그레이 게이머, 노년층에게 적당한 게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게임을 통해서 인지 능력의 저하를 막고 신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몸을 움직여서 하는 엑서 게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쓰셨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게임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신체 건강을 위해 어떤 게임을 선택해서 취미 활동으로 삼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트 3. 공격성. 게임은 컨트롤러인가 칼인가? 게임이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팀원과 협력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게임의 경우에는 조금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오히려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면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게임은 게임에서 폭력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플레이어 간의 친밀도를 떨어뜨리고 경쟁하게 하고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노출된다고 해서 공격성이나 우울, 반사회적 성격 특성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해요. 공격성을 좌우한 것은 오히려 가정폭력이나 또래 집단과의 갈등,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성이라는 게 인간이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을 지키려는 데서 비롯된 중립적인 본능의 차원이라고 보면요. 사회규범 내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관리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규범에서 받아들여지는 친사회적 공격 역시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선의의 경쟁이라던가 법의 집행, 정당 방위, 전시 상황에서의 복종 같은 게 있죠. 그렇게 보면 문제는 공격성 자체가 아니라 공격성의 방향과 정도입니다.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게임 내용 자체만의 문제인지 혹은 게임 외부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용자의 정서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인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파트 4. 자기 통제력. 게임하고도 서울대에 간 아이들. 제목만으로도 확 읽고 싶어지는 챕터죠. 이경민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시니까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도 서울대에 합격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경민 교수님은 실제로 국내에 내로라 하는 그런 대학의 학생들도 게임을 여가 활동으로 잘 활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명문대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좋아하는 여가 활동으로 게임을 했다고 해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똑같이 게임을 하고도 누구는 어떻게 공부했길래 명문대에 진학을 했나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력이라고 합니다. 자기 통제력은 현재의 즉각적인 보상보다 미래의 큰 보상을 위해서 당장의 충동적인 욕구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에요. 고위 인지 기능 중에 하나로 뇌의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죠. 전두엽은 청소년 시기에도 계속 발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 역량 역시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경민 교수님의 연구팀은 이런 연구를 했대요. 청소년들의 게임과 학업 성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였어요. 실험군을 서울대생과 비서울대생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고요. 각각 청소년기에 무엇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냈는지 조사했어요. 재미있게도 모든 실험군에서 게임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서울대생들은 상대적으로 게임을 더 적은 빈도로 더 짧은 시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여가 활동 시간 또한 짧았습니다. 게임을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참고 자기 통제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1시간만 게임하고 이제 공부해라.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부모가 아무리 통제를 하더라도 학업 성취도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때 학업 성취도가 커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큼만 게임을 하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시간을 활용하는 그 자기 통제력이 게임 중독이나 과몰입을 방지해준다는 거죠.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인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임의 부정적인 효과를 자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선을 찾아가는 것이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파트 5. 사회성. 게임으로 컨택트하라. 사회성은 총체적인 사회적 역량이죠. 사회성은 단순히 친구가 많고 친구랑 잘 어울리는 것이나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종합적인 인지 능력의 총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파트에서도 흥미로운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에 시간을 들이는 그룹과 일주일에 7시간 이하로 게임을 적게 하는 그룹을 대비하면 게임을 많이 하는 그룹이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가 빈약하고 또 온라인 게임의 이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게임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동기를 따라 나누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게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게임하는 시간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도 있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소통 파트너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역량이 증가하고 외로움이 감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청소년기에 과도하게 게임에 빠지는 것은 낮은 사회적 역량과 자존감, 높은 수준의 외로움이 원인이고 계속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더욱 외로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게임을 많이 해서 사회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 낮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오래 하면 사회성이 더 결여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자존감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게임 플레이는 적절하게 했을 때 평범한 여가 활동과 마찬가지가 되고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게임을 이용한다면 게임을 통해서 정서나 사회성 발달을 꾀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책을 읽으면 게임을 하면 똑똑해진다거나 게임을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거나 게임을 하면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명제를 두루 적용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조금 내려놓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면 좋겠어요.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게임으로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게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게임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은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명하게 게임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